안녕하십니까. 113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김남국 때문에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조용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끄럽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유익해야 되는데 국가도 없고 국익도 없고 국민도 없는 저 국회, 무슨 일이 딱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국회입니다. 지금 또 김남국이가 꼼수 탈당을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요즘 또 큰 소리 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무슨 큰 소리를 치고 있냐면은 전 국회의원 상대로 코인 전수조사하자. 근데 국민의힘당이 끽소리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코인 전수조사하면은 국회의원들 자유로울 자 별로 없다고 봅니다. 국회 보좌관들 자유로울 자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범죄 소굴입니다. 범죄 소굴. 왜 국회의원 되려고 이를 악물고 저런 나쁜 짓을 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하면서 또 국회 배지를 다는가? 바로 그 국회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 때문에 저런 짓을 합니다. 마약 먹고 뽕는 것보다 더 국회 배치다는 게 그 마약 뽕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권력을 맛본 자들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대법원장 양승태 감옥 가는 거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 이거는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철갑방아요, 철갑방. 민주당 하는 거 보세요. 죄를 지으면은 꼼수로 탈당했다가 또 여느 새끼처럼 또 다시 또 회귀해서 옵니다. 돌고 돌아가 또 와요. 또 국민은 그걸 용인을 해요. 이건 진짜 범죄의 악순환이고 악의 악순환이고 이 악순환은 끝내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인 전수조사 전 국회의원 상대로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그랬습니다. 검사도 나쁜 짓 하고 나도 나쁜 짓 하고 학교 선생님도 나쁜 짓 하고 다 나쁜 짓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만은 법복을 입고 양심을 갖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때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지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판사들은 어느 날 완전히 판사의 그 공정과 중립, 양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언제부터? MB 시대 때부터. 양승태가 대법원장 할 때부터. 저는 양승태가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자를 대법원장에 앉혀놓으니까 개판이 됐습니다. MB의 인명권자인 MB의 책임이 크고 양승태를 추천한 인간 책임져야 됩니다. 양승태 시절에 그 판사 새끼들이 각하 새끼, 빅녀, 짬뽕 매일 지랄 발광을 다 했습니다. 판사 새끼들이 판사 법복을 다 훼손시키고 판사의 직이라는 그 공무원의 뭔가 순수해 보이고 중음해 보이는 그 모든 권위를 다 허문 놈들이 누구냐? 바로 판사 새끼들 스스로입니다. 그래갖고 판사의 재임용이 탈락된 서기호 또 국회의원 됐잖아요. 국회의원. 아니 판사도 못할 놈을 국회의원을 또 갖다 만든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법부를 흔들어서 사법부의 그 정치적 중립과 공정과 정의를 다 허물어뜨린 그 공로를 인정해서 서기호를 국회의원을 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김명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놈을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들어가자마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김명수가 아침에 출근 몇 시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이 보통 아침 9시 다 출근이 9시 출근 6시 되면 퇴근해서 월급 받고 하는데 김명수는 기본이 10시 넘어 출근. 일 없으면 출근도 안 해. 그런 인간이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 수장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패거리를 만드는데 우리법 연구에 국제인권법 연구에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특정 정치 이념으로 무장된 인간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판결합니다. 자신들과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최고형, 성향이 맞는 인간들에게는 영장 발부도 안 합니다. 그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양승태 구속시킨 것처럼 김명수 준비해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김명수 구속시킬 때 많은 판사 새끼들, 법과 법정과 양심을 저버린, 정의를 저버린 판사 새끼들 감옥으로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화되면 국회에 있는 저놈들이 죄 안 짓습니다. 왜? 법원 가면 바로 처벌받을 거니까. 지금은 국민의힘당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 왜? 법원에 가면 판사들이 내 편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대한민국 지금 사법부 실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숨쉴 시간 아껴서라도 개혁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제 5.18이 또 돌아왔습니다. 5.18 문제가 심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헌법 전문에다 시켰다 하는데 헌법 전문에 실을 시점도 아니고 단계도 아닙니다. 5.18의 진실은 밝혀진 게 아직도 거의 없습니다. 딱 밝혀진 거는 민주화 운동했다는 그 민주화 패거리들이 딱 하나 5.18의 여러 가지 역사의 논거점 중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한 축 하나만 탔습니다. 5.18은 총체적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통섭해야 됩니다. 근데 5.18의 여러 가지 역사적 요소 중에 민주화 운동하는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이게 역사다 하고 있으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놓고 코끼리 뒷다리 잡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코끼리를 딱 보면서 아 이거는 코끼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강조 5.18가 대한민국 정치 집단이 코끼리 뒷다리도 잡고 이게 기둥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약간 멀리서 보는 분들은 저게 코끼리인데 지금 강조와 민주당과 기타 여러 가지 인간들은 코끼리 뒷다리 잡고 이게 기둥이다 하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누가 정상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갖고 5.18 이꼴 코끼리다 그런 말 못하게끔 이게 기둥이다 하게끔 제갈 물리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지만 골로 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5.18은 민주적 요소, 폭동적 요소, 북한군 개입 요소, 김대중의 내란 음모, 일본 조총련이 그 유언비어 유포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이런 것들 다 들여다보면은 5.18에 딱 나와요. 그래서 5.18은 이런 코끼리 전체를 보고 그 중에서 민주적 요소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민주주의를 외쳤고 또 어떤 자들은 이 소요 사태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김대중은 그때 어떤 정치적 행동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때 5.18이 이게 5.18의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해석은 해석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역사는 역사가 아닙니다. 강주식 5.18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만은 박사식 역사 해석도 5.18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각자가 한계 그 바라보는 한계를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5.18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쌍방이 서로가 한계만 주장하면서 내 말이 맞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이 말이 틀리하고 감옥을 보내버립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 힘이 있으니까.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은 18미역인가 하면은 28인가 거기 가면은 우리 특전사, 경찰 17명이나 27명의 우측에 치는 곳이 있습니다. 강조 5.18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군들의 총에 맞아 돌아가 있어요. 아무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아무도 당신들이 1980년 5월에 강조에서 소요 사태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은 불행한 4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의 문제는 강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였고 국민들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1980년 5월에 있었던 5.18을 민주당만의 소유물이고 강조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쳐드시니까 강조가 5.18이 국민석으로 헌법 전문에 실리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보편성이 없고 타당성도 없고 합리성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5.18에 대해서 자존과 자신이 있으면 어떤 말도 하시라 어떤 토론도 용인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5.18이 역사 속에 국민 속에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마라 역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없으면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억압하는 그러니까 강조가 욕을 먹고 민주당이 욕을 먹고 5.18이 정치적으로 역사를 쓴다고 저 같은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위해서는 바로 최소한의 이런 5가지 요소 이상의 복합적 요소들을 갖고 들여다볼 때 한 마리의 코끼리가 될 수 있고 하나의 역사로 정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코끼리 뒷다리 잡고 이게 다리다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4년 전에 서른 민명도 이해찬 동적조서 공개하라 법원의 대부분 최종 판결은 동적조서 공개하라 개인정보 빼고 공개하라 다 했지 않습니까? 광주시청이 지금 5.18 관리하고 있는 거 국가보훈처로 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받은 국가보훈처는 5.18 동적조서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그거 타당하다 민주화 유공자답다 그런 국민의 평가가 나올 때 이게 국가의 역사의 기록을 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국민이 판단할 수도 없고 국민이 평가하지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의 장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성이 있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1980년, 1990년까지만 해도 5.18은 폭동이었다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화로 넘어가고, 민주화로 넘어갈 때 왜 넘어갔겠습니까? 국민 통합이라는 거,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고 그런 통합적 차원에서, 국민 화해적 차원에서 5.18의 민주화운동으로 김영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은 하나의 5.18이 특정 세력의 특권이 되고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돼서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말씀 마치면서 요 연장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중남미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중남미 국가들이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등등 모든 국가들이 지금 파탄 일부 직전에 있다.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막 터주기를 해갖고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3000%,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탁출하는 국민들이 10%, 20% 막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남미는 살 수 없는 나라가 돼서 탁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지금 몇 개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서고 있고 대전 정책도 못 세우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도 벌써 작년만 해도 GDP, 국민 총생산의 5.4%, 100조 이상이 또 부채가 지고, 금년 1분기만 해도 50조가 넘었어. 50조. 국회의원들이 이 재정주택을 세워서 어떻게든 몇 프로 이상은 부채를 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진짜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위기 시대는 법 따지고 절차 따지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칼을 빼서 지금 속도를 내서 초법적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 계속 법 따지고 있으면 정치를 못한다는 게, 정치와 통치 행위를 초법적으로 하고 그 모든 판단은 임기 맞추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임기 맞출 때 국민이 판단해서 정권을 연장해주는 그 축복을 받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빼앗긴다 하면은 그는 이제 국민이 또다시 다른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고민하지 말고, 내가 검사했으니까 법이 어떻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법이 이 길로 가라 그래도 정치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게 바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갖고 통치 행위를 해라, 정치 행위를 해라. 그럴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법대로 가면 대한민국 못 살립니다. 왜? 쓰레기 같은 법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 법대로 가면 대한민국 쓰레기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그러니까 내 죽어도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는 우리 또 애국 강목사님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애국 어머니 모시갖고 초소를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송화제 아침 일찍부터 또 이렇게 초소의 문을 열고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오신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